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일 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 관련 발표를 하게 된 이태현이라고 합니다. 당근 인터널 프로덕트 팀 백엔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고요.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학과라고 하는 스웨덴어에 재학 중이고 아우스기라고 하는 AWS 대학생 연합 동아리에서 활동 중입니다. 먼저 진행할 발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 공유드린 URL과 QR코드 이미지를 좀 참고하시면 발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 레포지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혹시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생길 경우 이슈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발표 자료를 확인하시는 동안 말씀드리면 당근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서는 사내 구성원분들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과 도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현재 글로벌 진출을 한 기업인데요. 외국에서 근무 중이신 분들과 원활한 업무를 위해 다국어 자막 지원을 해주는 회의 다시 보기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서버리스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 본격적인 발표로 한번 시작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람다를 사용할 때면 보통 좀 두 가지 정도의 의문과 고민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람다 함수를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 또는 람다 함수를 우리가 여러 레포지토리에 분산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잘 모아서 관리할 방법이 없을까? 만약에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영상을 업로드하면 해당 영상을 저장하고 자동으로 일부 구간을 썸네일 이미지로 추출해서 업로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간헐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라서 서버리스로 구현하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람다를 한번 사용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보통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람다 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람다 함수고 다른 하나는 영상의 썸네일 이미지를 추출해서 업로드하는 람다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의 작업의 흐름은 아마 다음과 같을 겁니다.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생성된 엔드포인트로 영상 데이터가 전달되면 영상 업로드 람다 함수를 통해 S3 버킷에 영상이 업로드되고 해당 버킷 업로드 이벤트를 통해서 다시 이미지 업로드 람다 함수를 통해 영상의 썸네일 이미지를 추출해서 S3 버킷에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두 개의 분산된 람다 함수 소스 코드를 좀 한 곳에서 관리하고 싶기도 하고 이거를 매번 배포해서 내가 직접 포스트맨 같은 걸로 확인을 하자고 하니까 너무 좀 부담이 되는데 로컬 환경에서 이거를 좀 테스트해 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람다 함수를 만들 때 갖게 되는 의문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중에서도 로컬에서 AWS 람다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부분에만 조금 더 집중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현재 발표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먼저 AWS 쌤이 무엇인지 템플릿 야물 파일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고 로컬에서 API 게이트웨이를 구동해 보면서 람다 함수 중 zip 패키지 유형의 내부 작동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로컬 스택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로컬 환경에 S3를 띄워보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런타임 인터페이스 에뮬레이터라고 부르는 RIE와 런타임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RI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S3 이벤트를 받아서 우리가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미지 패키지 유형의 내부 작동도 이해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유의사항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패키지 유형은 다시 말해서 람다를 어떻게 하면 도커 파일로 띄울 수 있냐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조금 내용이 많아서 제가 말이 좀 빠를 수 있는데 이렇게 8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어떤 영상 업로드 애플리케이션 개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람다 함수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상 업로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생성한 엔드포인트를 통해 HTTP 메소드 get을 요청하면 람다 함수가 S3 버킷에 서명된 URL, 흔히 프리사인드 URL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요청하고 이를 다시 반환해주는 과정입니다. 이를 로컬에서 대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WS 샘이 API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대신해주게 되고요. 로컬 스택이 S3 버킷의 역할을 대신해주게 됩니다. 영상 이미지를 생성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갖습니다. S3에 영상이 업로드되었다는 이벤트가 트리거가 되면은 이를 람다 함수가 받아서 다시 S3에 이미지를 추출해서 업로드해주는 로직입니다. 이를 로컬에서 대체해보면은 샘을 활용해서 이벤트 트리거를 대체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3는 로컬 스택이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두 가지를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샘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까요? 그럼 샘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쉽게 흔히 이야기하는 IAC, 다시 말해서 인프라 환경을 소스 코드로 관리하게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야물 파일을 통해서 AWS 리소스를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는 예시에서는 S3 버킷 리소스를 관리하는 야물 파일로 액세스 컨트롤과 같은 S3 내의 설정 값도 이렇게 소스 코드로 관리할 수 있는 점을 좀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은 무엇일까요? 이 귀여운 다람쥐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샘은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IAC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경우 AWS의 여러 리소스를 대상으로 한다면 샘 같은 경우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에 관리하는 데 집중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은 클라우드 포메이션 문법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로컬 환경에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게 도와주고 실제 이것을 AWS 상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이유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샘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비슷한 야물 파일 형식의 템플릿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서버리스 함수를 정의하고 해당 함수의 런타임 파이썬 3.9 버전을 정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서버리스 인프라를 소스 코드로 관리하는데 이때의 문법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좀 차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저희는 람다 함수 중에서 zip 패키지 유형을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업로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고 S3에 요청해서 프리사인드 URL을 반환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를 로컬 환경에서 우리는 API 게이트웨이를 샘으로 대체하고 로컬 스택을 활용해서 S3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샘을 활용해서 람다 함수와 API 게이트웨이를 정의하는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템플릿 문법을 활용해서 샘을 정의하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람다 함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물 파일 앞서 보셨던 것처럼 리소스를 정의한 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퍼티를 정의를 하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람다 함수의 런타임 환경을 저희는 정의할 수 있게 되고요. 패키지 유형, 우리는 zip을 쓸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로컬 환경에서 해당 람다 함수의 소스 코드가 위치해 있는 경로와 함께 엔트리 포인트, 다시 말해서 람다 함수가 작동하게 될 진입점이 되어주는 핸들러 함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람다 함수 자체가 갖게 되는 어떤 설정값인 타임아웃이나 메모리 사이즈 등도 이 야물 파일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 주시면 좋을 점은 패키지 타입 값의 경우 별도로 정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zip으로 할당이 되는데요. 이때 zip일 경우 보시는 코드 URI와 핸들러 프로퍼티는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API 게이트웨이도 한번 설정을 해봐야겠죠. 람다 함수를 정의한 프로퍼티에 우리는 API 게이트웨이를 이벤트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벤트라는 속성 내에 API 게이트웨이 관련된 값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람다 함수는 HTTP API, 다시 말해서 API 게이트웨이 종류 중 HTTP API라는 이벤트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API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업로드 URL이라는 엔드포인트와 함께 HTTP GET 메서드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람다 함수 리소스를 정의한 것처럼 해당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참조해주기 위해서 ref 문법을 활용해서 가리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 살펴보면 업로드 비디오 API라는 리소스를 우리가 따로 정의를 하게 돼서 이 API 게이트웨이는 HTTP API 유형이며 allow, origin 등의 속성값을 이렇게 정의할 거야 라고 하나의 야물 파일 내에 전부 정의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로컬 스택을 활용해서 S3를 좀 정의를 해볼까요? 도커, 그 중에서도 도커 컴포즈를 활용해서 로컬 스택을 좀 띄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 야물 파일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로컬 스택 관련된 부분을 정의해 줍니다. S3 로컬이라는 이름으로 좀 만들어 주게 됐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로컬 스택에서 제공해 주는 공식 이미지와 함께 환경 변수에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것인지 입력합니다. 만약 S3 외에도 SQS 같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콤마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AWS 서비스들을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컨테이너 이름을 로컬 스택으로 정의하고 포트 번호를 4566번, 로컬 스택에 정해진 포트 번호인 4566번으로 정의합니다. 바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실제로 만들게 되는 것은 사실상 S3라고 하는 서비스가 되고요. 그러면 S3 서비스 내에 우리는 버킷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버킷을 만들어야 되는 CLI를 같이 컴포즈로 띄우게 되는데 이때 내부 통신을 위해서 이 로컬 스택과 4566이라고 하는 포트 번호를 합친 엔드포인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로컬 스택의 S3 서비스에 버킷을 만들어주기 위한 컨테이너 정의 부분을 한번 보시면 로컬 스택에 의존을 가지기 때문에 depends on이라는 속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띄운 도커 파일이 실행하는 스크립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AWS CLI 명령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3mb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는 버킷을 만들 거야 라고 해주고 help me sam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버킷을 생성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엔드포인트 URL인데요. 로컬 스택이라는 호스트와 4566이라는 포트를 가진 엔드포인트를 값으로 설정해서 컴포즈로 띄운 컨테이너끼리 내부 통신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럼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는 로컬 스택으로 S3 서비스를 띄우고 다른 도커 컨테이너를 띄워서 로컬 스택으로 S3 서비스를 띄우고 다른 도커 컨테이너를 띄워서 그 컨테이너에서 엔드포인트 URL을 찔러줘서 버킷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구조화시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S3 로컬 컨테이너에서 로컬 스택 이미지를 활용해서 S3 자체를 생성하면 이 CLI를 활용하는 컨테이너에서 명령어를 통해 내부 통신으로 버킷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야물 파일로 정의한 람다 함수를 통해서 이 버킷에 프리사인드 URL을 요청해서 객체를 업로드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상 파일 그냥 직접 업로드하면 안 되나? 왜 굳이 서명된 URL까지 받아와야 하는 거지? 먼저 API 게이트웨이의 HTTP API의 문서를 한번 보시면 쿼터가 최대 10MB 페이로드까지 받을 수밖에 없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한 점은 람다의 쿼터의 경우 페이로드가 최대 6MB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람다 함수의 경우 결국 6MB보다 작은 페이로드를 전달해야 되고 영상과 같이 만약 6MB보다 큰 파일이 전달될 경우에는 S3의 서명된 URL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로컬에서 구동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추가로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후반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환경 세팅이 끝났으니까 람다를 한번 실행을 좀 해봐야겠죠? 앞서 기조연설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샘 빌드 명령어로 먼저 빌드를 해줍니다. 이때 -t 속성을 전달해서 우리가 앞서 작성했었던 템플릿 야물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템플릿 야물 파일에는 람다 함수와 함께 API 게이트웨이를 정의되어 있는 어떤 리소스가 정의되어 있겠죠.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결과로 .aws-sam이라는 디렉터리가 생성되고 그 내부에 빌드된 아티팩트와 함께 다시 재작성된 템플릿 야물 파일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AWSM 디렉터리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빌드된 아티팩트가 위치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예시로 파이썬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파이썬의 소스 코드가 위치해 있는 src 디렉터리와 함께 이 파이썬 소스 코드가 사용하는 보토3라고 하는 외부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API 게이트웨이를 로컬에서 한번 구동을 해봐야겠죠? 간단하게 sam local start API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엔드포인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명령어의 결과로 우리가 앞서 템플릿 야물 파일에 정리한 업로드 URL이라는 엔드포인트와 함께 HTTP 메서드 get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샘이 내부적으로 파이썬의 플라스크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생성한 웹 애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샘 내부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은 create 메소드를 보실 수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플라스크 객체를 생성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이것이 로컬 환경에서 API 게이트웨이를 대체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url 또는 포스트맨 같은 도구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어떤 인터랙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고 AWS에서 제공하는 람다 베이스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를 구조화해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좀 나타낼 수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우리 샘은 AWS 람다를 로컬에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에뮬레이터, 다시 말해서 런타임 인터페이스 에뮬레이터인 RIE를 추가해 주게 됩니다. 이 친구가 바로 람다 서비스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람다 함수 소스 코드에 다시 말해서 저희가 개발한 이 소스 코드와 이 RIE가 컨테이너 내부적으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부 통신 과정에서 RIC라고 하는 런타임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계층을 하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RIC를 통해서 통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가 앞서 코드 URI 프로퍼티로 정의한, 다시 말해서 아티팩트로 빌드된 그 소스 코드 부분을 컨테이너 내부에서 마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함수가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실제 람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먼저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만약에 전달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API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데이터가 전달되게 되고 이 데이터는 다시 람다 서비스를 통과한 뒤에 실제 우리의 함수 소스 코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람다 서비스에서 우리의 실제 함수 소스 코드에 전달하는 과정에 런타임 API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우리가 앞서 만든 샘으로 대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샘이 내부적으로 플라스크 객체를 사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API 게이트웨이 역할을 대신해주게 되고 RIE를 추가해서 람다 서비스를 대신해주게 되고 RIC를 통해서 함수 소스 코드와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레이어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었던 람다를 실행하는 구조랑 똑같은 구조가 로컬 환경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curl 또는 포스트맨에서의 요청과 같은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동적으로 샘이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로 빌드해서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RI가 뭡니까? 라고 하면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WS 람다 서비스를 모방한 일종의 실행 파일입니다. 그렇다면 RIC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람다 서비스와 실제 우리가 작성한 함수가 통신하는 API 계층입니다. 그래서 RIE와 RIC 모두 셈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로컬 환경에서 람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등장하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RIE와 RIC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페이로드 사이즈의 제한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람다의 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람다 같은 경우 페이로드 사이즈가 최대 6MB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상에서 우리가 6MB 이상의 크기를 가진 영상 파일을 전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API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로 이 영상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로컬 환경에서 API 게이트웨이를 대신해주는 플라스크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돼 RIE로 전송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RIE로 전송된 데이터는 6MB가 넘었네 하고서 오류를 발생시키겠죠. 그래서 실제 RIE에서 페이로드 크기를 다루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실행 파일은 고언어로 작성되고 빌드된 아티팩트인데요. 내부적으로 맥스 페이로드 사이즈라고 하는 상수 변수 값을 설정하고 주석 처리된 것처럼 6MB보다 조금 더 큰 값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수 값을 사용하는, 다시 말해서 API 게이트웨이로부터 전달받은 이 페이로드를 다루는 함수를 한번 살펴보면 내부적으로 리밋 리더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버퍼를 읽을 때 제한된 크기만큼 읽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앞서 정의한 맥스 페이로드 사이즈를 파라미터로 전달해서 6MB보다 넘지 않을 수 있게 페이로드를 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RIE에서 우리가 작성한 함수 소스 코드로는 데이터가 RIC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그럼 RIC에는 이 맥스 페이로드 사이즈만큼 페이로드가 잘린 부분이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RIC에서 오류 메시지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unable to unmarshal input이라고 하는 unmarshal은 보통 파이썬 언어 환경에서 사용하는 역직렬화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오류를 반환하게 되고요. RIC에서 내부적으로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로드를 다루는 함수 코드인 unmarshal request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이슨 패키지를 활용해 로즈 메서드를 활용해서 페이로드를 역직렬화 하려고 했을 때 RI브로부터 일부분의 페이로드만 전달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except 구분에서 오류를 반환해주게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unable to unmarshal input 오류로 반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될 점이 로컬 환경에서 API 게이트웨이로 내가 페이로드를 좀 다루게 됐는데 unmarshal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어떤 오류가 발생했네? 라고 하시면 혹시 내가 6MB보다 좀 큰 페이로드를 전달하진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신 지금 페이로드를 좀 크게 전달했어요. 이런 문구를 전달하면 좀 좋을 텐데 역직렬화 관련된 메시지를 좀 응답을 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의문도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수값에 정확히 정의된 그 6MB, 6MB만큼 딱 파일을 전달하게 되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까? 근데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샘 내부에서 플라스크 객체가 페이로드를 다루는 방식을 한번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베이스 64 인코딩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이너리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6비트 단위로 구분한 뒤 8비트 단위의 ASCII 문자로 변환한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 이 말은 즉슨 내가 전송한 파일 용량보다 실제로 RIE로 넘어가지는 페이로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6MB를 딱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왜 엄마샬 인풋이 딱 전달되지? 내가 내부적으로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엄마샬 인풋이 전달되면은 바이너리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베이스 64 인코딩을 사용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페이로드가 커졌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이너리 데이터로 이루어진 페이로드의 경우 베이스 64 인코딩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구조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까지 어떤 컬이나 포스트맨 같은 사용자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쌤이 내부적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 이미지 내부에서는 에뮬레이터, 다시 말해서 람다 서비스를 대신해줄 어떤 친구가 하나 존재하고 우리가 실제 작성한 소스 코드와 내부 통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어떤 페이로드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가 대체된 방식은 말씀드린 내부 통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이게 정확히 어떻게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건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거시적인 시야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쌤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쌤 내부 코드에서는 문자열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텍스트 파일을 활용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도커 파일을 만들어서 이를 도커 API로 찔러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AWS에서 제공하는 람다 베이스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해당 이미지는 AWS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이미지로 RIC,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람다 서비스와 실제 함수 소스 코드가 통신하게 도와주는 계층이 포함된 베이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한번 살펴보시면 add 구문을 통해서 RIE 실행 파일을 추가해주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RIE 실행 파일 같은 경우 실제 람다 서비스를 모방한 에뮬레이터 실행 파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API 게이트웨이를 대체할 플라스크가 쌤이 만들어준다는 것도 알았고, 컬이나 어떤 포스트맨과 같은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러한 컨테이너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 때 내부적으로 실제 문자열을 활용해서 도커 파일을 작성한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러면은 이 플라스크 객체에서 RIE 실행 파일로 페이로드를 찌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내부적으로 RIE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wait for HTTP response에서 RIE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호출하는 엔드포인트가 조금 중요한데요. 보시면 2015년 5월 31일 그리고 functions로 시작하는 경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고정인데 실제 RI 실행 파일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2015년 5월 31일 functions라고 하는 이 경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쌤은 내부적으로 플라스크 웹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해서 API 게이트웨이를 대체하게 되고 이 API 게이트웨이를 대체한 플라스크 친구는 페이로드를 전달받게 됐을 때 RIE로 이 엔드포인트로 찔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는 HTTP 진입점, 다시 말해서 엔트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윗부분을 다 살펴봤으니까 실제 마운트된 소스 코드가 어떻게 됐는지를 잠깐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유의하실 점은 람다 함수 유형 중에 zip 패키지 유형으로 우리가 다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컬이나 포스트맨과 같은 사용자의 상호작용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우리가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샘 내부적으로 이 컨테이너를 실행시키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인드 마운트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앞서 샘 빌드를 활용하면 .aws-sam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내부에 우리의 소스 코드가 빌드되어 아티팩트로 생성된다는 것까지 살펴보게 됐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 소스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테스크라는 디렉토리에 마운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태스크 런타임 래피드로 되어 있는데요. 마운트된 함수 소스 코드가 있는 부분이 태스크, RIC가 래피드, 그리고 RIE가 래피드.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네요. RIC가 런타임, RIE가 래피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LI 명령어를 기준으로 좀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샘 빌드를 통해서 우리가 함수 소스 코드를 .aws 샘 디렉토리에 만들고 로컬 스타트 API로 플라스크 객체를 생성하고 컬과 같은 상호작용으로 가짜 람다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를 잠깐 넘길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으로 이미지 패키지 유형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우리가 S3 이벤트 트리거를 받아서 실제 이 S3에 이미지를 업로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부분을 샘을 활용해서 버킷 객체 업로드 이벤트를 모방하고 영상 업로드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하게 로컬 스택을 활용하여 S3를 모방합니다. 그럼 람다 함수 정의하는 부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람다 함수 정의하는 부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거의 유사한데 메타데이터 속성만 저희가 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로 우리가 람다 함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어떤 컨테이너 파일, 다시 말해서 어떤 도커 파일을 쓸 건지 명시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만들어진 도커 파일을 한번 살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zip 패키지 유형에서 살펴봤던 것과 동일하게 람다에서 제공해주는 공식적인 이미지와 우리가 cmd라고 하는 구문에 람다 함수의 엔트리 포인트가 돼줄 핸들러 부분을 작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조화해 보면 zip 패키지와 동일한데 다음과 같습니다. 소스 코드가 마운트 되었던 것과 달리 우리가 정의하고 빌드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바탕으로 RIE가 내부 통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샘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전체 도커 파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람다 베이스 이미지를 사용한 컨테이너 이미지 형태의 람다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똑같이 RIE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추가를 했죠. 네. 그래서 S3를 왜 정의하지 않았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로컬 스택으로 이미 정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람다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 샘 빌드 명령어를 활용해서 동일하게 빌드를 해줍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컨테이너 이미지를 정의를 해줬었죠. 그리고 로컬 인보크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요 S3 이벤트 트리거를 작동시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대시 이 옵션을 통해서 요 사용하고자 하는 이벤트의 제이슨 객체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샘 내부적으로는 local generate event라고 하는 명령어를 활용해서 실제로 어떤 이벤트 트리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S3 push라고 하는 S3 버킷에 객체가 업로드 되었을 때 이런 제이슨이 만들어지고 람다에 전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샘을 활용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보시는 부분은 제가 임의의 부분만 조금 잘라서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CLI 명령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우리가 invoke 명령어를 통해서 정의된 이벤트, 다시 말해서 제이슨 객체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때 앞서 zip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가짜 람다 환경을 동적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썰미가 좀 좋으신 분들은 왜 포스 이미지 빌드를 사용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희가 이제 샘을 도커 컨테이너로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매번 빌드를 좀 다시 해줘야 된다는 오류인데요.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베이스 이미지가 변경이 되면은 이 베이스 이미지를 사용하는 전체 컨테이너 파일도 다시 재빌드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부적으로 조금 이 조건을 다루는 게 방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내부적으로 이 컨테이너 빌드 조건을 다루는 방법을 잠깐만 보여드리면, 쌤 패키지 유형이 이미지, 다시 말해서 도커 컨테이너로 람다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스키풀 이미지라는 멤버 변수 값을 true로 그냥 할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베이스 이미지가 큐런트한가요? 지금 가장 최신화되어 있나요? 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는데, 그 메서드 내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베이스 이미지가 만약 큐런트하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베이스 이미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다시 재빌드하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실제 앞서 스킵풀 이미지 값을 true로 재할당했기 때문에 그냥 리턴 시켜버리고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재빌드하지 못하게 플래그가 false로 설정되어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빌드 이미지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바삐 달려왔죠. 그래서 조금 결론을 정리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 이 PPT를 통해서 아시게 된 사실은 클라우드 포메이션 야물 문법을 활용해서 람다 함수와 어떤 여러 가지 서버리스 리소스를 정의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샘을 활용해서 RIE라고 하는 에뮬레이터를 추가하고 로컬 환경에서 람다 함수를 실행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로컬 스택을 활용해서 우리가 CLI를 함께 추가해줘서 S3 서비스 자체와 버킷을 만드는 방법도 좀 알게 되었고요. 내부적으로 플라스크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API 게이트웨이를 모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 페이로드 크기에는 제한이 있고 오류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사항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람다 베이스 이미지, 다시 말해서 AWS에서 제공해주는 공식 이미지를 활용해서 도커 파일로 람다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봤고요. 제이슨 객체 형식의 S3 이벤트를 정의하고 람다 함수를 실행하는 간단한 로컬 인보크라고 하는 명령어도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람다 함수를 실행할 때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재빌드가 생략되기 때문에 항상 포스 이미지 빌드 같은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야 된다. 이런 유의사항도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고요. 길고 조금 빠른 발표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